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두 참선 공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미에 참선하는 데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는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한테 불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불성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는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본질, 그게 자성이고 자성이 곧 부처다.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걸 믿는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한국은 지금 조계종이 기본적인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부처다. 이걸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믿는데 내한테도 있나 이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그 말씀을 믿으면 다음 문제는 뭐냐면 내한테도 있는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한테도 있나 궁금해지는 거죠. 그 궁금한 것을 계속 키워서 확인하는 작업, 그걸 이제 의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화두 참선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 삼요. 첫 번째는 신심, 두 번째는 의심. 있다는데 난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무엇이지? 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탐구하는 거, 연구하는 거. 그래서 아주 집중해서 이제 뭐지? 하는 게 의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꼭 필요한 게 분심이라는 거예요. 분심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하다가 여러분 특히 언제 화가 나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냥 잘 살아오셨죠. 잘 살아왔는데 제 말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이해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당하면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분심이 난다 이거예요.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당해가지고 비로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좀 약간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당하면 근본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누굽니까? 이 말이거든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맞지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아이고 나는 이런 걸 감당 못 하겠어. 그냥 이런 건 몰라도 잘 살아. 이러고 그만두면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나의 본질이 궁금해지지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인간은 별걸 다 알잖아요. 지금 꽃이고 그림이고 책이고 뭐 책장이고 지금 바닥에 양탄자가 깔렸고 별거 다 알지요. 남자고 여자고 뭐 다 별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아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면 꽉 막힌다 이거예요. 꽉 막힌다.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분심이 난다. 이런 질문을 당하면 화가 난다. 근데 이게 까닭 모를 화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와 조사들이, 깨달은 분들이에요. 부처와 조사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분들이, 그 자비로운 분들이 왜 미움을 받을까요? 진짜 자비는 꿈속에서 고통을 계속 겪어가지 말고 꿈에서 깨게 하는 게 진짜 자비죠. 네. 맞습니까? 네. 꿈에서 깨게 하려면 딱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이 현상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는 방법은 진짜 한 가지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정성껏 간절하게 이 질문을 대답하려고 애쓰는 거. 그러니까 이 질문을 뚫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질문이 벽이에요. 벽.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누구세요?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번 뚫는 것이 깨달음의 그냥 가장 지름길이다. 급소다 여기가. 그러면 이런 말을 이제 들었으면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만사를 한번 제치고 이 문제에 한번 관심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보통 사람한테는 1번이 가족, 2번은 직장, 3번은 재테크, 4번은 뭐 취미, 이렇게 가다가 이런 마음 공부는 저 밑바닥에서 안 보이다가 이제 이런 인연이 생기면 이게 올라와요. 올라올 때 마지막으로 1번으로 올라오는 건 뭐 때문인가? 화가 난다 이거예요. 분심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깨달으려면 반드시 분심이 있어야 한다. 왜냐? 그 분심이 추진력이에요. 그러니까 로켓가 대기권을 뚫고 나가듯이 그때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듯이 깨달으려면 이 분심이 없으면 못 깨닫는다. 그래서 그 자비로운 부처와 조사들께서 사람들이 깨달으려면 허지부지한 마인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뜨뜻미지근한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번 분심을 일으키게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자비롭던 분들이 화두를 줄 때만은 아주 강렬하게 그 사람을 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슴 깊이 그 독침을 팍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심을 지금 불을 지른다. 불을 지르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해나가는 추진력이 없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힐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는 통합 명상이에요. 한쪽은 마음 치유, 한쪽은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합쳐져서 완벽한 공부가 되는데, 깨달음의 세계는 그냥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분심이 나야 한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차원의 벽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 사이에는 차원의 벽이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해한 게 뭡니까? 이 질문 앞에 막힌다 이거예요. 이 막힌다는 것은 답답하다, 막힌다. 이게 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정신의 벽이 있다. 왜냐? 현상만 보고 본질을 못 보니까. 현상과 본질 사이에는 차원의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명이라고 하는, 깜깜하잖아요. 이 벽이. 이 질문에 딱 마주하면 깜깜해요. 아득해버려요, 그냥. 안개 속, 그러니까 오리무중 같아요. 오리동안 안개가 꽉 찐 듯한 그런 오리무중이 돼요. 그러면 그 벽을 왜 생겼는가? 현상만 보고 본질을 못 보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현상 앞에서는 벽이에요. 그 차원의 벽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뚫어낸 사람한테는, 여러분, 뚫어낸 사람은 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꽉 막히면, 아, 내가 못 깨닫고 있구나. 나는 현상만 보지 본질을 못 보고 있구나. 이걸 뚫어낸 사람한테는 현상은 물론이고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질이 어디 있는가? 아, 이게 지금 온 천하가 다 본질이에요. 우리가 본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벽으로 다가온다. 자, 화두와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는 본질이 벽으로 다가온다. 뚫으면 하나가 된다.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뚫는 것이 화두 참선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으로 화두 참선은 이 벽을 뚫는 거다. 자, 그래서 성가기감의 서산대사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왜군들 막아낸 나라를 구한 서산대사 계시죠? 그분께서 성가기감을 썼는데 그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화두를 창구할 때는 마치 모기가 무쇠로 이루어진 소에게 덤벼드는 것과 같아서 함부로 주둥이를 댈 수 없는 곳에 목숨을 떼어놓고 한번 뚫어보면 몸뚱이째 쑥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성가기감의 서산대사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기는 누구냐? 모기. 현상 속에 있는 나예요. 그리고 무쇠소가 뭐냐? 소는 소인데 온통 이 가죽이 쇠로 된 소,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마치 모기가, 여러분, 암모기가 새끼를 베었으면 피를 마셔야지 새끼를 살리는데, 이게 지금 마침 소를 발견했는데 앉아가지고 부리를 딱 대니까 무쇠소야, 무쇠소. 그러면 모기로서는 주둥이가 문드러지죠. 자,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성애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기도 뱃속에 있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딱딱한 주둥이가 문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딱딱한 무쇠소를 등에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이거 한다 이거예요. 뚫으려고 한다. 지금 이 간단한 질문 무엇입니까? 지금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는 추상적인 질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제 말 들립니까? 예, 제 말 듣는 게 본질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간단 명료한 이 질문이 무쇠소예요. 이 간단한 질문이 무쇠소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시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감촉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게 부드러운 줄 아는 본질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못하면 스스로 못하니까 질문을 던져주는 게 화두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새로 만든 가죽으로 된 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뚫어야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재밌는 것은 목숨을 떼어놓고 한번 뚫어보면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주둥이가 문드러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답을 찾으러 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자, 죄송하지만 제가 선생이라고 하는 악역을 지금 맡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 선생의 역할은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해한 것이 뭐지요? 그러니까 이 질문 던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의 역할은 뭐예요? 답을 찾아야죠. 답을 하려고 애써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송장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살아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지금 보고 듣고 하고 있는가? 이 간단한 질문, 피할 수 없는 이 질문을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 들었을 때 진짜로 뭐지? 하면 꽉 막힌다는 거예요. 그게 벽이다. 그게 무쇠소를 만난 것과 같다. 모기가. 근데 이 모기는 새끼를 베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뚫으려고 하면 재밌는 것은 몸뚱이째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서산대사의 말씀이니까, 서산대사는 깨달은 분이니까 그분들이 공연한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왜 그런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건 정말로 자비심에 넘치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화두는 천재들이 찾아낸 방법이에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꿈 속에서 꿈을 깨는 연습을 아무리 오래 해도 꿈이죠.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언제 깨어날지도 몰라요, 사실은. 장담이 없어요. 근데 바로 깨어나는, 언제나 바로 깨어날 수 있죠. 바로 깨어나는 방법이 이거다 이거예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본질이 뭐냐고. 그럼 거기에 답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애쓰다 보면 재밌는 게 현상과 본질 사이에 정말 뚫을 수 없이 단단하게 보이는 무명, 무지, 깜깜한 거. 이 벽이 쑥 뚫려갔어. 아니 뚫릴 정도가 아니고 사라진다 이거예요.
통째로 사라진다. 여기가 전체가 다 본질로 변해버린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현상뿐이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이 전체가 다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기가 몸뚱이채 쑥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네요. 믿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말이겠지.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하고 알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근데 믿고 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뚫는다 이거예요. 뚫는다. 그러니까 뚫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어두워서, 내가 어두워서.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무문관이라는 또 책이 있는데, 무문관이라고 하는 참선의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거기 첫 마디 이 말이 나와요.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어야 한다. 묘한 깨달음은 꽉 막혀서 생각의 길이 끊어져야 한다. 한자로 하면 참선 수투 조사관. 참선은 수, 반드시 모름지기, 투, 뚫어야 한다. 무엇을? 조사관을, 조사들이 세운 관문을. 조사들이 세운 관문은 화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두는 무엇인가? 근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들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지금 같으면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화두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예요. 혹시 뭐 여행 가시다가 절에 가면 입구에 이런 거 적어 놓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참선하려면 반드시 조사관을 뚫어야 한다. 조사관이 무엇인가? 질문이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질문이다. 인간인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 당신 누구요?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미국에서 오신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을 불교 TV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본다 이거예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한마디에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질문이구나. 난 지금까지 이 질문 나도 궁금한 일이야 사실. 그렇지만 이래저래 이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겼어. 근데 이런 인연으로 한번 가슴에 온다 이거예요. 가슴에 온 사람은 이 질문이 독침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누구예요? 이렇게 말짱하게 보고 듣고 다 하고 있는데,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순간순간 살아있었던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말짱하게 살아있는 이것,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뭐냐, 이게 조사관이라고요. 이게 질문이고 화두고 조사관, 이걸 뚫어야 깨달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아껴줘요. 이 질문을 뚫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정말 진정으로 열심히 한다면. 그래서 그 밑에는 두 번째 줄은 묘한 깨달음은 막혀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하지요. 묘한 깨달음은 반드시 막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것은 이해지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해는 현상 속의 일이에요. 깨달음은 본질의 일이에요. 그래서 묘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막혀야 한다. 무엇에 막히는가? 이 질문에.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꽉 막혀가지고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내려고 하면, 이 질문을 뚫으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이 질문에 뚫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궁리해도 답이 안 나와요. 해보세요. 아무리 머리를 써서 궁리를 거듭해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다가 도망가지 않고 이 벽을 계속 부닥치면 아까 모기가 새로 된 가죽을 뚫듯이 계속 주둥이가 문드러져도 뱃속의 새끼를 위하여 반드시 나는 이걸 뚫어야 한다 하고 뚫으면 생각의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지나친 생각인다. 근데 이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된다. 생각을 생각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 생각이 끊어져야 한다. 언제 끊어지는가? 이 화두라고 하는 근본 질문에 내가 진지하게 답을 하려고 애쓰면 이 벽을 뚫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벽을 뚫으려고 부닥치는 사이에 생각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어야 한다. 묘한 깨달음은 꽉 막혀서 생각의 길이 끊어져야 한다. 참선 수투 조사관, 묘오, 묘한 깨달음은 요, 필요로 한다. 궁, 막히는 거. 궁. 그래서 심노절, 마음의 길이 끊어져야 한다. 이때 마음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몽키 마인드, 개가 끊어져 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참선을 잘못하면 궁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리하는 것은 생각으로 해요.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서는 생각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근데 참선의 이름으로 궁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약간 참선은 좀 혹독해요. 대신에 빠른 시간 안에 돌파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대목 당하면 서러워요.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서러워요. 자기를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려면 한번 뚫어야 한다. 무엇을 뚫어야 하는가? 이 지금 차원의 벽을 뚫어야 한다. 막혔을 때는 본질과 현상이 서로 따로따로 놀지만 통해서 벽이 무너지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이다. 하나가 된다. 분리,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벽을 뚫어야 해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제 말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느냐면 손 딱 들고 뭡니까? 그러면 손 딱 들고 본질입니다. 그래요. 그 본질이 뭡니까? 이러면 의식입니다. 또 그래요. 그럼 의식이 뭡니까? 그러면 본질입니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끝말 이어가기처럼 이 전부 여러분 본질, 의식, 자성, 불성, 영성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이 끊어진 생각 너머를 묻는데 계속 생각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생각으로 모든 걸 풀려고 하는구나를 스스로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진짜 모기가 소피를 빨기 위해서 뚫는데 앞불사 쇳덩이야. 근데 물러날 길은 없어. 이 외길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뚫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기의 몸이 주둥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몸이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정신의 벽이. 그러니까 이 정신의 벽, 이게 면벽한다는 뜻이에요. 면벽이 그냥 이런 물질적인 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마다 정신의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뚫으라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조차 일반인들은 모른다. 근데 이런 인연을 통해서 정말 진지하게 뭐지? 하다 보면 깜깜하다 이거예요. 처음에 생각을 한다. 근데 그 생각으로는 안 된다. 생각이다. 생각은 안 된다. 지금 생각의 길이 끊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정신 차리면 내가 이것조차도 생각으로 풀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갈 길이 없어져요. 진짜 꽉 막혀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요. 그 완전히 막히는 것을 예쁜들은 언산철벽이라고.
은으로 만든 산이고 철로 만든 벽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뚫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기가 쇠로 된 소 잔등에 앉아서 피를 빨려고 하듯이 뚫으라는 거예요. 근데 쑥 들어간다. 몸통째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는 소개하는 역할이에요. 어디까지나 저는 소개하는 역할. 실제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말을 물가로까지는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냥 깨놓고 말씀드리면 혼자서는 못합니다. 왜냐? 무서워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살아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도 이 문제는 못 풀잖아요. 못 풀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 만났을 때 풀으라는 거예요. 풀려면 선지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환자가 스스로 고치기는 어려워요. 의사 만나면 약이 나와요. 약 나오면 바로 나아요. 그걸 왜 안 해요? 있는데. 자, 다음에 따라서 참선은 반드시 조사관을 뚫어야 하는데 조사관은 화두예요. 화두는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가 이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 뭡니까? 꽉 막힌다 이거예요. 꽉 막힌다. 꽉 막히는 것이 무명이다 이거예요. 내한테는 무명이 있다. 무명은 뭐냐? 간단하잖아요. 현상은 보는데 본질은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못 본다. 꽉 막힌다. 봉사다. 신봉사다. 마음의 봉사다. 그러니까 이거를 뚫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관이에요. 이것을 뚫으면 해탈이에요. 해탈은 간단한 거잖아요. 현상을 벗어나서 본질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상과 본질이 통하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따로 현상 따로 본질 따로 없습니다. 나중에는 뚫고 나면 없어요. 하나예요. 뚫고 나면 하나지만 지금은 못 뚫은 사람한테는 엄연히 따로따로 있어요. 못 뚫은 사람한테는 깜깜해요. 그냥 본질이. 이건데 못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움직이는 거 그거거든요.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다. 눈이 초롱초롱 하시네.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뚫어라. 이 질문을 뚫어라. 이 질문은 초등학생도 무슨 말인가는 알아듣는다. 근데 인간이라면 이 질문 한번 뚫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행운아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는 지금 한국이 최고라니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피할 수 없는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요. 지금. 얼마나 지금 행운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인연입니다. 예, 살리세요. 정말 귀한 인연입니다. 자, 다음에 아까 서산대사께서 성가기감에 또 이런 말씀 하셨네요. 배우는 이들은 모름지기 활구를 창구할 것이요 사구를 창구해서는 안 된다. 활구는 살아있는 화두예요. 살아있는 화두. 사구는 죽은 화두예요. 그러면 여러분 활구를 창구해야지 죽은 화두를 창구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활구가 무엇이고 사구가 무엇인가? 간단해요. 활구란 생각이 끊어지게 만드는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막는 가르침은 활구예요. 근데 죽은 화두, 사구라는 것은 생각이 이어지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누군지를 한번 궁리해 보세요. 그러면 사구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편안하게 앉으셔서 내가 누군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궁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닥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궁리하세요 하면 사구예요. 왜냐? 계속 생각이 이어져서 생각이라고 하는 꿈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몽상이라고 하는데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 그게 무명이에요.
이걸 못 벗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뭐냐? 내용이 뭐냐? 생각이다 이거예요. 생각. 지나친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을 생각으로 풀 수 없다. 근데 궁리하라 그러면 안 되지. 궁리는 생각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궁이 막혀야 한다. 생각의 흐름이 끊어져야 한다. 따라서 활구란 생각을 막아서 생각이 끊어지게 하는 가르침이고, 사구라는 것은 생각이 이어지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선방에 앉아서 궁리하고 계시면 그거는 사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깨달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못 깨달아요. 또 다른 식으로 여러분,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사구라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화두가 뭐예요? 근본 질문이죠. 지금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한 게 뭐지요? 지금 예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화두예요. 줄여서 이 먹고예요. 줄이면. 자,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학생 거예요? 선생 거예요? 이 질문을 학생이 하는 거예요? 선생이 하는 거예요? 선생이 하는 거죠. 그 선생이 뭐냐고 물었으면 학생의 본분은 답을 하려고 애쓰는 거, 답을 찾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 질문을 처음에 제가 할 때, 선생이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고 뭐냐 하고 하여튼 막 지독하게 물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꽉 막히게,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걸어주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입을 못 열고 답하려고 하면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활구. 근데 만약에 질문할 때 당신 누구십니까? 이것이 줄이면 이목구입니다. 가서 선방에 가서 앉아서, 시민 선방에 가서 앉아서 이목구를 참고하세요 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앉아서 이목구 내가 뭐지? 이게 뭐지? 하고 그렇게 하기가 십상이죠. 제 말 이해되세요? 이게 사구예요. 그러면 참선을 한다고 하지만 앉아서 계속 이목구를 계속 떠올리고 있으면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이목구는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이어지는 게 사구라고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방에 앉아가지고 이 화두를 되뇌이고 있어요. 활구입니까? 사구입니까? 사구지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학생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선생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화두를 줄 때는 그냥 주면 틀림없이 상대방은 못 알아듣고, 선생님은 잘 줘도 학생은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모르게 앉아서 이목구를 되풀이하고 있기가 십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사구예요. 10년, 20년 아무리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활구를 들어야 한다. 활구는 꽉 막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그냥 꽉 막혀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줄 때, 화두를 처음 만날 때부터 세게 해야 돼요. 세게. 도망 못 가게. 완전히 멱살 잡고 그렇게 화두를 걸어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질문했으니까 학생이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달싹할 수 없고 생각이 안 나요.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어야 이게 활구예요. 이게 참, 이거는 이제 해봐야 되니까. 하여튼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화두를 타서 내가 가서 앉아서 화두를 계속 되뇌이고 있으면 사구다. 그거는 10년, 100년, 1000년, 만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죽은 화두니까. 그게 아니라 활구는 그냥 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 못 가. 그리고 정말 친절한 가이드라면 아예 가둬놓고 도망 못 가고 1대1로 붙어 있어요.
그럼 정말 숨이 막혀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급박하게 돌아가요. 모든 일이 느슨하지 않고 급박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일생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된다. 그게 활구다. 반드시 참선은 활구를 들어야지 사구를 들면 안 된다. 그리고 바르게만 하면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만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긋지긋한 인생을 종지부를 맺고 해탈해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안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피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한국 정신문화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국 정신문화의 최고봉이에요. 이게 한 인간을 고통에서 건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에요. 이것이 한국의 정신문화 유산의 정수예요. 이게 우리한테 와 있어요. 이걸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인연이라는 것은, 진짜 인연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인연 있는 사람만 한다. 예. 활구라야 번뇌망상의 업습을 녹여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번뇌망상의 업이란 거 아시죠? 그리고 습은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습관을 이기기가 어렵다. 근데 무엇이 이것을 이기게 하는가? 활구라야 이기게 한다. 활구는 뭐예요? 생각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막히면 끊어져요. 그래야 업습의 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진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활구 앞에서, 언산철벽 앞에서 생각의 흐름이 끊어진다. 그래서 치명적인 분별심인 삼독을 뿌리 뽑는다. 그래서 활구 하나가 조사관을 뚫고 치명적인 이 생각의 습관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수행에서 진정한 수행은 무위법이에요. 유위법은 아직 현상계 안에서 일이에요. 그런데 무위법을 맨입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무위법 수행을 할 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위법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번 시작할 때 발동을 세게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위법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좀 중요하네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위법, 유위법 가르치지 말고 세게 하여튼 정신없이 느닷없이 걸려들어서 인연이 닿아서 그냥 이 질문을 당하고 아주 치명적으로 한번 된통 용광로에 녹아야 돼요. 그래야 발동이 걸려요. 그래야 무위법이 시작이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역설적으로 무위법을 제대로 하려면 처음에는 화두라고 하는 독을 한번 맞아야 한다. 그래서 화두는 독이에요. 이 독은 무명이라는 독을 깨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독이 너무 세니까 화두도 세요. 그러니까 독으로 독을 치는 거예요. 이 독, 공독. 독으로서 독을 공격한다. 이거는 무위법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유위법, 무위법을 넘어서 하여튼 시동을 한번 제대로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명이 너무 깊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그냥 느슨하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게 한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 수행법이 원형이 한국에만 남아있어요, 지금.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한국인들 체질에 맞아요. 한국인들은 느슨하게 하는 거 싫어해. 여러분 안 그래요? 무슨 일든지 한국인들은 애살도 강하고 또 좀 말이 좀 너무 하지만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슨하게 하는 그런 거 말고 그 재미없어.
지루해.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지만 부닥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온몸으로 박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이 한국인들한테 잘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게 지금 이 전통을 가지고 있다. 펄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이라고 하는 중력에 묶여 있는 이 대기권을 한번 박차고 무한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주변에 생각이라고 하는 이 중력에 묶여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이 중력에 묶여 있다. 이걸 한번 뚫고 나가려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게 활구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로 처음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독침을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게 참 인류를 가장 빨리 구원하는 길이에요. 인류 구원하는 길이 많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론적으로도 지금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이론적으로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 이 귀중한 인연을 살려서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바라는 바는 어쩌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 이 한국인들이 지금 여러분 세계의 대운을 타고 있죠. 지금 한국인들이 국운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문화가 막 꽃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인재들이 스스로 자기를 묶고 있는 이 무명의, 이 에고의, 이 현상에 갇혀 있는 이 생각 과잉의 이 감옥을 뚫고 나간다면 그 창의력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한번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한번 도전해서 이걸 뚫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처가 깨어나는데 그 부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창의력을 발휘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운이 지금 닿았어요. 한국인은 모름지기 이 활구 수행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깨어난다면 그다음부터는 그 격차는 초격차, 요즘 초격차가 유행인데 정말 정신적인 초격차를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활구를 한번 뚫으면 이게 활구가 조성을 뚫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화두 창구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것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한 전체 과정을 어느 분께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소개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이런 거 좋잖아요. 여러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남대문 앞에서 할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남대문 앞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